아이고 얼었어 이런. 왜 차징 스탑이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파란불 깜빡이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이런 이게 에러인 거 같은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랑 테슬라 이제 전기차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스타트하게 된 계기는 댓글에 에릭 리님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미국에서 어떻게 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시작돼서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파게 되었습니다. 앞에 인트로 영상은 몬탁이라고 장인어른과 함께 제가 롱아일랜드 동쪽 끝자락을 한번 갔었는데요. 가는 길에 슈퍼차저를 꽂았는데 에러가 있더라고요. 그런 에러 현상이고요. 다행히 차를 빼서 옆으로 가서 충전해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슈퍼차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슈퍼차저가 있는 곳들은 이렇게 꼭 한 개 정도는 고장난 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하지만 뭐 별 탈 없이 차 옆에 옮겨서 빈자리 가서 충전 잘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고장나는 슈퍼차저도 한 개씩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기 전에 진짜 모델, 이것도 댓글에서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셔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파다가 이걸 알게 됐는데요. 참, 이 모델 S의 휠을 또 바꿨습니다. 정말 테슬라도 리비안이나 이런 루시드 모터 같은 신생 회사 못지않게 정말 있는 데서 짜내려고 정말 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계속 휠을 지금 업그레이드 해서요. 그리고 19인치 휠이죠. 이건 이제 옵션하면 그냥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휠을 바꿔서 지금 390마일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400을 도달하려고. 그 400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DOE에서 이제 정부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 보고서에 보면 400마일은 가야지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함, 500마일이면 사실상 진짜 거의 완벽한 거죠. 500, 600마일이면. 그래서 이제 400을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보다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이 스탠다드 플러스의 그 OTA 업데이트를 다 내겠는데 300불을 내면 뒷좌석 열선을 풀어준답니다. 지금까지 이게 뒷좌석 열선은 그 롱레인지나 스풀이나 똑같이 해놓고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막아놓고 300불 주면 이걸 푼다는 거 아닙니까? Offering rare heated seals. 이건 진짜. 이거 좀, 롱레인지 때 제가 그 퍼포먼스 업그레이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000불 주는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은 그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2,000불이었던가요? 내면은 그 4초 이하로 100을 끊게 해준다고 해서, 진짜 좀, 그래도 그거는 어떤 퍼포먼스의 엄청난 향상과 아마 추후 배터리 관리가 이제 나아지면서 얻는 거지만, 이건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정말 같이 만들어놓고 그걸 소프트웨어로 이걸 막아놨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역시 기업은 기업이구나.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하이브리드지만 좀 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잘하면 출퇴근 거리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배터리 양을 갖고 있고, 역시 엔진도 갖고 있는 그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10kW쯤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랑 이제 어떻게 파시냐고 질문하셨는데, 답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좀 이제 이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완전히 갔습니다. 물론 테슬라 때문이긴 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전기차는 이렇게 하다가 팍 뛰었죠.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꼬그라졌죠. 그걸 이제 두 가지 놓고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녹색이 이제 배터리 차고요. 빨간색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사실상 이 녹색의 80%가 넘는, 이건 미국 데이터입니다. in US. 그러니까 거의 녹색의 대부분 80%가 넘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테슬라로 보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엄청 이제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좀 팔다가 이렇게 못 팔게 됐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회사들이 별로 여기에 이제 신 모델들을 투여하지 않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역시 배터리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이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테슬라만큼 낮게 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배터리 키우고 엔진과 미션까지 같이 가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보조금이 있지만 차량 가격도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한몫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매량이 이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는 이렇게 괜찮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해 줬는데, 결국 테슬라가 승승장구하면서 결국 다 테슬라로 간 거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잠깐, 그 하이브리드가 있잖아. 그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된 거지? 그 하이브리드 시장도 특히 그 하이브리드의 대표 강자는 토요타 아닙니까? 그럼 테슬라가 그걸 다 뺏어왔나? 라고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무지막지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가 레코드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레드 핫 하이브리드 세일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만 이제 그린 옵션이 아니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로, 제가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본 차들은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하이브리드, 당분간 하이브리드에 올인한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토요타도 전 모델에 지금 하이브리드를 장착했는데,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좀 작죠. 그래서 이제 회생제동이라든지 초반에 엔진이 효율이 안 좋은 부분을 이제 모터로 이제 보조해주는 차인데, 멀리 가진 못합니다, 배터리만으로는. 근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팔았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동안 미국에서 판 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가 그 배터리 일렉트릭 차 베스트 오브 인더스트리에서, 그러니까 전체 지금 배터리 판 차보다 많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아마 모델 3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거 판매량을 지역별로는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판매량이 2019년에 한 20만 대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토요타는 지금 뭐 27만 대를 팔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죠. 왜냐면 뭐 작년에 테슬라가 거기다 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는 역대급 하이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토요타는 이제 당분간 전기차가 미래가 아니라, 이게 토요타 매니지먼트가 얘기하기에 이제 electrified vehicle,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에 완전 이제 우리는 올인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토요타가 왜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아니었나?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에 이렇게 목숨을 걸지? 그래서 왜 이렇게 목숨을, 여기에 미래를 거나 봤더니 이제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당분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안정성입니다. 이게 토요타가 초반에 혼자 이 배터리 공장을 지어놨는데요. 참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떤 배터리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자랑스러운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입니다. 이게 완전 고려짝 배터리입니다. 진짜 에너지 덴시티가 낮습니다. 물론 이제 토요타 한정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기차의 하이브리드는 리튬 아이온을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배터리 전기차랑 똑같이요. 근데 토요타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출력 안정성이 좋다는 등 초반에 토요타가 한때 이걸로도 엄청 까였습니다. 왜 니넨 리튬 아이온 안 쓰고 이런 구닥다리 배터리를 쓰냐? 왜 그러냐면요, 토요타가 사실상 하이브리드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배터리 공장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됐고요. 그러니까 발목이 묶인 거죠.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건, 이게 진짜 앞으로 전기차에 나올 이제 전망과 비슷한데요. 토요타가 이걸 못 버리는 이유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걸 운영해 오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초반에 자기가 엄청 투자해서 이걸 혼자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배터리는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이미 완전히 완료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윤을 뽑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배터리의 기술보다는 안정성과 생산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구닥다리 배터리를 아직도 쓰면서 지금 하이브리드만, 제가 혹시 혼동이 되죠? 토요타가 막 역대급으로 많이 판 게 아니라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버전만 진짜 미친듯이 현재 팔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구닥다리 배터리로도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윤도 내고. 이런 배터리, 제 이제 채널의 하나의 기조죠. 그러니까 기술 좋은 거 다 이제 테크놀로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이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고 에너지가 집약된 배터리를 당연히 기대하시죠. 그럼 주행거리도 늘지만. 그래서 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제기어 아이페이스가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게 배터리 쇼리지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 서플라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 배터리는 전량 LG화학에서 파우치 타입으로 공급을 합니다. 파우치 타입 정말 좋은 배터리죠. 저는 미래에는 결국 이런 하이 덴시티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로 간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 몇 년 안에는 절대 안 온다는 거죠. 이런 생산 문제? 물론 이거 LG캠 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왜 쇼리지가 났냐면, 이런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제규어 아이페이스 스펙이 거지 같다 그랬는데, 아이페이스를 생각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제규어가. 이 소량 파는 제규어가 전체 판매량의 16%를, 그러니까 유럽에서 세일의 16%를 이 전기차로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얼마나 전기차 광풍이 불고 있는지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규어가 LG캠에 더 많은 걸 요구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시면 파나소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파나소닉이 여전히 테슬라의 큰 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LG캠과 CATL 중국의 이런 각형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파나소닉을 손을 놓는 거냐 말씀하시는데요. 여전히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굉장히 큰 축입니다. 모델 3 배터리 만드는 그 네바다 공장을 뭐 파나소닉이 거의 지분을 50대 50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파나소닉하고 이런 테슬라의 관계를 봤을 때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자기가 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딱히 LG캠이 잘못이냐, 이게 뭐 제조사가 이걸 말하기가 진짜 힘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파나소닉이 진짜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만들 때마다 테슬라가 이거를 많이 이제 스크리닝을 했다는 거죠. 리젝트 했다는 거죠. 뭐 케이스에 뭐 덴트만 나도 이거 불량 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이면은 그냥 통과될 것들을 차에 들어가니까 더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생산하더라도 그걸 걸르는 문제들.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렇게 테슬라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테슬라의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뭐 배터리 시장까지 뭐 먹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워낙 차에 들어갈 때 화재라든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 얘기를 또 계속 이제 추후 업데이트 하겠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는 당연히 이거 페이턴트 벌써 파우치 타입으로 넣으셨고요. 그 한간의 썰은 모델 Y를 만들 때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는 완전히 그 배터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뒤집어 엎길 바랬답니다. 근데 참모진들이 급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 망한다고. 좀 천천히 가자고, 진짜 안정성이란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모델 3랑 많이 공유하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런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 형님을 진짜 다들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아이디어나 그런 결정력 이런 것들, 형님 머릿속에는 이게 당연히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최근에 이런 돌아가는 사정을 봐도 우리가 이런 사정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테크놀로지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진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산이나 안정성, 그리고 이런 노하우, 이게 지금 파나소닉하고 테슬라하고 이게 지금 핑퐁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네가 차 만들어 봤어? 이러면서 지금 셀의 어떤, 그러니까 LG화학도 분명히 이제 제기어한테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내 캐파시티가 얼마인데 얼마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안정성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렇게 잣대가 들어가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안정성 있는 배터리를 선호한다는 걸 이걸로 알 수 있고요. 여전히 구닥다리 같은 배터리로도 지금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